경력기술서라는 거는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혜경님이 전에 회사에서 어떤 주요한 업무들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냐가 핵심인 거지 결국은. 명확하게 좀 써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주요 프로젝트의 성취,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깨달았고. 아니 이게 무슨님께서 음. 디테일해야 된다. 그래서 디테일 감정적 디테일에 초점을 맞췄네. F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 정도면 성장 과정. 이 정도 이렇게 돼야 성장 과정이구나. 자, 그럼 이것도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이력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거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쪼개서 써도 되겠다. 들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막막함이 좀 압도적이고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회사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 그죠? 네, 지금 봐서는. 이때 5년 해외 영업 그래도 서류도 붙으셨고 2021년에 그죠? 했을 때 자신감이 붙으면 노려 보실 생각은 있나요? 준비할 게 많긴 하죠. 인적성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사실. 인적성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잘 못할 것 같고 우선 좋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네. 근데 중소기업은 면접이 좀 희한한 면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면접 질문들 보면. 그리고 저도 네. 그 전에 회사도 면접 면접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면접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면접은 뱉는 연습이다 라는 걸 봤는데 그때 면접에서 그냥 뱉었거든요. 아까 저 영상 찍은 것처럼. 그래서 왜 취업하려고 하냐라고 하시길래 돈 벌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랬거든요. 그냥 진짜 가감 없이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고,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했는데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그냥 할 줄 그냥 조금 못하고 잘한 거 없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왠지 모르겠는데 합격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라방도 한번 봤었거든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공백기 얘기하면은 쪼는데 쫄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은 네, 저 나이 많습니다. 그래도 경험 이것저것 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가 싶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찌 보면은 방황도 했고 하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입사를 해서 회사 경험을 하게 됐지만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들이 있었던 거고, 그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아까 이제 뭐 충전기 2000개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수출입하면서도 한 17개 신제품 수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 해결도 해서 뭐 판매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배운 것들을 내가 또 새롭게 입사하는 분야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솔직히 뱉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만 왜 취업하냐? 돈 벌어야 된다. 중국어도 뭐 그렇게 뭐 썩 잘하지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한다 했는데도 아마 뽑아준 이유는 우선 솔직함이 있긴 있었을 거고, 하지만 중견이나 대기업에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중소기업에서 그게 저는 먹혔던 이유 자체가 사실은 다녀서 대학교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꿈을 갖고 어떤 회사가 뭐 어떤 뭐 목표를 갖고 성장해 나가고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긴 힘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뱉어내는 게 오히려 좀 좋아 보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스펙이 진짜 좋았다면, 훨씬 좋았다면, 뭐 그랬다면은 아마도 뽑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뽑는 입장에서는. 왜? 얘가 여기 오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봤을 때 어울리지 않아. 무슨 의미야? 얘는 하다가 나가겠구나.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바 말고 사회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그것도 크게 잘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중간에 낑긴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위에 대기업 중견에서는 서류부터 안 되는데 중소기업 가려고 하면은 중소기업에서 막 열심히 본인 나름대로는 진짜 절박하게 쓰거든. 위에가 안 되니까.
근데 아래서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딱 서류 봤을 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니까. 아주 좋아서 스펙이. 네, 그 사장님들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건 좀 우리가 보던 스펙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 끼인 사람들도 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혜경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솔직히 이제 뱉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또 식품회사 또 지원도 하겠지만 시작부터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기본 과정 좀 다시 복습을 해 보셨습니까?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기술. 인생기술서? 목적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인생기술서 쓰는 목적? 뭔가 그 취지가 그거잖아요.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음. 생각보다 쓸만한 재료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 그거를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좀 인생기술의 취지라고 생각하는. 쓰는 게 굉장히 되게 너무 부담이 느껴졌던 게 대학생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지? 막 이게 압도돼가지고 그래서 좀 못 썼던 것도 있고. 분량이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잘 쓰셨어요. 근데 돌아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 있겠죠. 예를 들면 혜경님 지금 생각했을 때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은 후회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후회되는 부분 너무 대학원만 생각했다. 취업 생각 안 했다. 취업 생각 안 했다.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 왜 취업 생각 안 해서 어떻게 됐는데? 안에서 이렇게 알바만 하고 방황하고 알바만 하고 방황하고. 있었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부딪혀 보니까 뭘 느꼈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달라? 지금은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물론 뭐 연봉이 작아서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 상여금도 받고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 오는 기쁨과 뿌듯함, 그런 걸 대학생 때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야? 그런 걸 지금 과거에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혜경님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조건 상상만 하고 이상만 꿈꿀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인으로서의 존재의 가치, 즐거움을 알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거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알게 된 거고 그런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거를 돌아보는 목적이죠. 그런 생각들을 정립하게 되면 나는 이후에 또 내가 그냥 방에만 앉아서 시간을 막 개기는 시간이 있을까? 없겠죠? 왜냐면 나는 이제 그걸 이미 다 해봤잖아. 그리고 반성했잖아. 그 시간이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혜경님을 오히려 더 거기에 정치하게 만든 거잖아. 알잖아, 이제 부딪혀야 되는 거. 사장님한테 혼도 나고 욕도 먹고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 느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보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협업했던 상황, 봉사활동했던 상황, 그 상황들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보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야? 나만의 관점. 그죠? 나만의 관점이 생기는 거죠. 관점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논어 맹자 핵심이 뭔데 결국엔 다. 그렇죠. 인이 어디서 오는 건데? 성찰, 반성. 성찰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 왜 사유하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돌아보다 보면 반성하게 되고 반성하면은 새로운 관점도 생기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게 저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경험을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고 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놓쳤던 게 뭔지 돌아보기 위함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겠죠. 경험이라는 건 사실 그런 목적인데 대부분은 경험을 정리를 하죠. 그냥 뭐를 해왔고 그런 정리. 혜경님이 2000개의 충전기 납품 문제를 해결했다만 생각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업무할 때 어떻게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야 된다. 어떤 걸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걸 가져가야 내일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0개를 해결해냈고 사장님이 칭찬했다. 라는 게 혜경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전자요. 그게 경험을 돌아보는 목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돌아보지 않잖아요. 경험을 정리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를 보여주지 않고 주장하죠. 그럼 생각의 깊이는 어디서 생긴다? 성찰.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지. 그 1년 3개월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거기서 맡았던 업무가 뭐예요? 괜찮아 보이는 업체와 제품을 찾아서 선택을 해서 소싱부터 샘플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걸 수입해야겠다 결정을 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국으로 이게 수출이 돼서 판매가 되려면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인증 업체로 또 제가 보내고 보고서 신청서 보내서 그걸 다 관리를 했고 만약에 인증이 실패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업체한테 연락해서 이거 인증 불통과 불합격했다. 빨리 새 거로 다시 달라. 다시 막 받아서 다시 인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선적부터 입항, 인천 세관에 도착하는 것까지 그냥 너나 할 거 담당이 아닌데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고객 관리가 그거랑 스마트 스토어 댓글. 자, 이 수많은 업무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있지 않을까요?
그 관점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게 이제 혜경님의 업무 수행 능력일 텐데 해본 것 자체가 실력일까요? 아니면 그런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네, 정리 다 해야 돼요. 되게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씩 관점을 써야 된다까지 생각 못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정리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거 그냥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그래서 이제 질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을 좀 생각하고 이 생산 품질 관리도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해봐서 아시겠지만 저기서도 아마 깨달았던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 이력서는 근데 아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일반 중소기업을 쓴다면 이력서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거는 개요는 잘 썼다고 생각해요. 개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냥 회사 소개 내지는 내가 맡았던 업무 알려줘야 돼. 그걸 명확하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긴 있어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짧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 뒷부분부터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해요. 경력기술서 안 써봤죠. 네. 경력기술서라는 거는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혜경님이 전에 회사에서 어떤 주요한 업무들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왜냐면 앞부분에 저기 다 써놨잖아요. 보면은 제품 디자인, 인증, 샘플 구매, 선적, 품질, 생산 관리, 통관 관리 다 써놨잖아. 네. 혜경님의 경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냐가 핵심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내 실력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뭐 그래서 첫 줄은 마음에 들어요. 1년 3, 그리고 1년 3개월 위에 이미 경력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뭐하러 이걸 또 써요? 무역부는 뭐하러 또 쓰고? IT 소형 전자기기 17개 수입하는 업무 진행했어. 총 거래가 어느 정도 됐을까? 혜경님 핸들리네. 알수 있어요. 그런 부분 써주면 좋지 않겠어요? 어려운. IT 소형 전자기기 17개 수입하는 업무를 맡아서 1년 3개월간 총 거래에 얼마 수준의 전자기기들의 생산, 선적, 소싱, 무슨 업무들을 좀 담당함 이런 거 써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종합적으로 탑다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들을 한번 본다면 예를 들면 저라면 그런 것이라도 좀 써볼 것 같은데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있어서 뭐 품질 보고서, 뭐 체계, 정리 그렇게 에피소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경력 기술서는 네. 이렇게 세세한 에피소드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짜잘짜잘한 건 자소서에서 써야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보여줄 건지에 대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라면은 주요한 성과는 성과대로 그냥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수행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딱 요거는 저는 좋아요. 요거 마지막 거 요거 하나만 프로젝트로 주요 뭐 성취 그리고 명확하게 좀 써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주요 프로젝트의 성취 근데 이거 목적만 잘 생각하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제대로 정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게 인생. 그렇죠. 인생기술서부터 다 사실은 써봐야 되는 거지. 혜영님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다 정리하고 그룹핑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성취 경험들 아니면 대표적인 해결 사례들 또 다 추출해내고 또 정리하고 결국에 이제 글쓰기랑 말하기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혜경님한테 제가 이제 업무했던 것들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왜? 시간은 한정돼 있고 분량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져주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전체를 다 쫙 펼쳐놓고 블록들 하나씩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 묶고 그 중에서 이것들 쫀쫀하게 이제 묶은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헤드 만들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헤드 만들어서 정리한 다음에 또 뭐야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또 하나씩 이건 나의 대표적인 어치브먼트지 뽑아내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구절절 써봤자 이거 안 봐요 사실은. 1년 7개 있잖아요. 이걸 뭐하러 또 써요? 보세요. 매장 오픈 회원권 상담 팀 회원 관리 수행 뭐 신뢰가 영업이라고 이거 배웠다는 걸 여기 왜 써?
진정성 있는 근무 태도, 열심히 인사했다. 여기서 사람 상대하는 법을 배웠다. 여기 구구절 써봤지. 이게 무슨 이력서야. 이력서는 뭔데? 여기서 이런 거 쓰는 게 맞아요?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굳이 썼다면 여기다가 이제 뭐 주요 업무 자체가 알바다 보니까 디테일 쓸만한 게 없잖아요. 상담을 통해 뭐 땡땡땡 명한 뭐 직접 유치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땡땡땡 뭐 시즌 맞이 홍보 뭐 프로모션 뭐 지원 뭐 이런 것들 어거지로 좀 써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나머지는 이건 이력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에 대한 부분이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 언제나 회원 입장에 생각해야 된다. 청소를 게을리지 않고 상담 시간에도 계속 업무에 집중했어요. 근데 그게 매출로 이어진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한 좋은 태도가 매출로 이어졌다? 이건 자기 주장 아닌가? 근거 있나요? 근거 없는 걸로. 이게 이제 근거 없는데 자꾸 이렇게 그냥 하나씩 다 어필하는 거죠. 이것도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뭐 회사 개요 이렇게 쓰는 거야. 고등학생 대상. 이런 것도 없잖아 지금. 동영상 강의 제작 판매를 주 업으로 하는 교육문화 콘텐츠 기업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이력서 이렇게 써야죠. 딱 이렇게 이렇게 써야죠. 그럼 얼마나 깔끔해질까. 근거도에 넣어야지. 이력서를 통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뭐 세부사항 뭐 혹은 기타 사항 써가지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됐죠? 네. 한 번 더 보셔볼까? 쓸데없는 이런 또 레이아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날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정신없죠 벌써? 산동대학교 기타 동아리 총무의 역할을 제가 이렇게까지 궁금할까요? 그냥 지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치워도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저 보세요. 저라면 이런 거를 이렇게 쓰겠지. 자, 자원봉사대로 교내 활동대로 모아야 되는데 지금 교내 활동 따로 자원봉사 활동 또 다시 교내 활동 또 나오네. 전 여기서 주요 내용만 쓸 거예요. 동아리 뭐 예산. 뭐 만약에 공연을 했다. 영상 버디 동아리 이런 것도. 여기다 이런 거 써준다면 오케이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교내 활동대로 묻고 자원봉사대로 묻고 그리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써봤자 안 본다. 자 그리고 이건 자격증 이렇게 써볼까요? 허객자료 능력 이렇게 여기다 K9 하면서 P101 써 이쪽 보통 그러면 지우면 되겠죠. 경찰청 아니 자격증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격증 굳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이 늘릴 이유 있어요? 수상 내역 2021 결국에 이력서는 누가 보는 거예요? 뽑는 사람 보는 건데 보는 사람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력서는 깔끔할수록 좋아요. 날리고 얼마나 타이트하게 빠르게 나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특히나 경력직도 아니니까 한 페이지 반 맥스. 이력서만요? 이력서만 한 페이지 반. 이제 자기소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6페이지 이제 한 5페이지 돼서 이제 제가 좀 뒤에 써놨으니까 자소서까지 한참 걸리네. 제가 뭐 해경이 무슨 이거 중소기업에서 내가 사람 한 명 뽑는데 이력서를 9장 8장 뽑아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옴스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이거 엄청 많더라고. 논문 써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이력서가 자유인 곳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 막 구구절절 내 인생 궁금 내가 인생 기록서 갖다 붙여놓을까 그러면 전 직장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읽어볼까? 보여줘야 될 것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궁금증 자극해서 면접 봐야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써야죠. 성장 과정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성실한 근무 태도는 매출 증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더니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거네. 맞나요? 피트니스 1년 7개월 동안 오전 인포했고 인사를 잊지 않았고 크게 인사했고 거울도 봤고 빠르게 적응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아닌가? 열심히 노력했다. 뭘 위해서?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인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래서 항상 거울 보면서 이것도 연습했고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우선 여기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단데 지금 다예요 이게. 자 그럼 뒷부분 지각한 적 한 번 없다. 지구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항상 노력했다. 그런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그럼 회원들이 저한테 이런 뭔가 하나하나 그런 칭찬들도 뭔가 저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쓰고 싶었는데
뭐 전달은 잘 안 됐지만 그리고 뭔가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분이 뭐 다른 회원도 더 데려온 적도 있고. 저 그럼 보세요. 노력했다. 직원들 중 가장 친절한 어르신들의 칭찬도 받았고 점장을 통한 좋은 평가 혹은 신규 고객 추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됐나요? 네. 그거. 된 거죠 그러면? 예. 자 그럼 다 끝난 거 이제. 그러면 팀 업무 하면서 수십 명의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센터 이용하는데 불편 없는지 뭐 전화 뭐 눈물을 머금고 뭐 연습했고 뭐 부모님의 역할극까지 한 끝에 노력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역할극까지? 굳이? 저 업무를 할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저기까지 했었고 음. 회원들을 유치를 했어야 되는 왜 센터가 힘들었나? 매출 압박이 늘 있었어요. 팀 업무를 맡아. 그래서 대본을 만들었다. 어떤 대본을 만들었어? 처음에 그 고객 전화 받으면은 어떤 어투로 어떤 음. 멘트를 할 것인가에서부터 심적으로도 편했고 그리고 뭐 전화 어조 있잖아요. 두 톤만 높이라고 하고 네가 그렇게 전화하면은 등록하겠냐? 이 소리 듣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 뭔가 좀 어조가 밝으면 더 듣게 되고 뭔가 이 사람들이 친절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도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보면은 깨달았고 아니 이게 교수님께서 디테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디테일 감정적 디테일에 초점을 맞췄네. F라서 그런가? 그래서 대부분 근데 그렇게 써요. 그래서 길어졌어요. 이 정도면 성장 과정. 이 정도 이렇게 돼야 성장 과정이구나. 자 그럼 이것도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이력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거긴 합니다. 이것도 그냥 쪼개서 써도 되겠다. 사실 성장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둘 다 뭐예요? 피트니스 센터 얘기잖아. 예. 하지만 뭐 이력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인성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장 과정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성장 과정이라는 게 뭐 보통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본인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중심으로 성장 과정을 서술해라. 성장 과정이 뭔데요? 과정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성장 스토리긴 하지만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을 가지고 쓰는 성장 과정은 아니니까. 보통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장 과정이라 하면 그런 건데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저걸 통해서 또 내 삶의 태도 보여주면 그 성장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에너지가 있다. 잔뜩 써놨는데 구구 절절 써놨지만 이렇게 써봤자 안 보인다. 여기 볼까? 특유의 에너지와 체력 이렇게 불리고 있다. 체력은 신념이고 관리에 힘써왔다. 별명은 바탕이 된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거 뭐야 이게?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서 그냥 구구절절 쓴 거지 아무 내용도 없죠 지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분위기 조성하려고 이끌었고 그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리고 분위기를 이끌었다.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건지는 없고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뿌듯했다. 나 때문이다. 그런 거네 지금. 나 때문이다. 에너지가 좋다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체력이 좋은 걸 좀. 체력이 좋은 걸? 네. 체력이 얼마나 좋은데? 주변 분들한테 체력이 좋다는 말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걸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지 말고 본인이 팩트로 그냥 나한테 설득하면 돼요. 남이 그렇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팩트로요.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유튜브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좋다. 이것도 내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체력부터 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체력이 좋으면 뭐가 좋은데? 체력이 좋으면 어떤 일이어도 쓰러지지 않고 일단은 몸이 받쳐주니까 시도할 수 있는 게 많다. 네. 이 정도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체력이 어디 있어요? 없네요. 에너지는 뭐야? 에너지는 뭐야? 에너지. 에너지 있어요? 다 힘들어할 때 이렇게 세워? 만약 그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면 돼요? 다들 힘들어해서 힘든 상황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지. 30분짜리 뮤지컬 하나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격일로 하루에 6시간씩 학업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어떤 강행군 한 3주쯤 되었을 때 특히나 여름이라서 그런지 뭐 탈진하고 나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으쌰으쌰하고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힘낼 수 있게 도와줌. 그렇게 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또 이제 좋은 체력과 밝은 에너지 그런 것들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길게 쓰는 게 답이 아닙니다. 구구절절 쓰는 게 답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받아낸 경험이 있다. 2,000개 부품이 전체 불량으로 수입되었던 사건이 있었으나 모두 협력하고 노력하는 끝에 금전적 손실 없이. 뭐 좋아요. 핵심을 봐야겠지. 이 계기로 신경 쓰게 됐다. 이걸 뭐하러 어필을 왜 해?
어필을 지금 먼저 할 게 아니라 혜경님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 자소서에서 자,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렇게 했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돌발 상황 먼저 해결한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먼저일까? 나중에. 해결한 거 먼저 보여줘. 그렇죠. 저는 그걸 먼저 얘기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한 이 경험을 계기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건가요? 예. 그러면 이 사례를 중심으로 그냥 이 음영된 부분의 얘기를 그냥 바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라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무선 충전기 A 타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뭐 원재료 품질 맞는지 그 현장 작업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제품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는 품질 보고서를 요청해서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근거로 남길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선적된 이후에는 DL뿐만 아니라 창고 내 어떤 위치에 선적되었는지에 대한 위치까지 명확하게 사진 찍도록 요청을 해서 나중에 재고 찾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기준을 하나를 그냥 앞에 보여주고 나서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 지금 무엇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지금 보이나요? 어디서부터 해결을 시작했는지? 없죠. 네. 그렇죠. 왜 계기부터 얘기하냐고. 해결부터 보여줘야지. 불량이었던 그 부품 먼저 중국 보냈거든요. 음. 좀 보내고 새거 아니다 어떻게 했더라? 저 기억이 안 나죠? 내가 혜경님이 풀어낸 게 궁금한 거지 뭐 이후에 끊임없이 노력한 게 궁금하진 않은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혜경님의 대응 능력인 거지. 그런 부분이 좀 잘 나오지 않는 게 좀 이제 아쉬운 것 같고, 지원 동기는 그래도 저는 조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래요? 그나마 국도화기 만드는 주요 품목이 지금 보면은 에폭시. 에폭시. 근데 에폭시가 지금 보면은 초과 공급 물량이 타아시아 지역, 미주, 유럽 유출되면서 원료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알고 있다. 여기 직무 지원 동기 우선 이거 잘 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에폭시가 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지. 왜냐 원재료 가격이 하락되니까, 네. 판매 가격이 하락되니까 우리 지금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야. 매출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매에서 어떤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시접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치. 뭔가. 어차피 판가가 낮아지니까 우리 지금 매출 자체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구매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쌀때 빨리. 그렇죠. 쌀 때 사야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국도화학에서 만드는 주요 품목이 에폭시라고요? 일단 가장 그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게 에폭시예요. 에폭시가 왜 중요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특정 소재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에폭시를 잘 공급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게 이제 지원 동기로 들어갔어. 국도화학이 공급하는 에폭시. 우리 일상생활에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소재. 근데 안 쓰는 데 없다라는 표현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어디에 얼마나 에폭시가 쓰이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국민 경제, 뭐 아니면 우리 어떤 경제 활동, 아니면 우리 일상의 기업, 그 안에서도 국도화학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심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지원.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무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 구매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 그래서 나는 너네 에폭시 공급하는 너네 회사에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조금 더 방어하고 조금 더 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어 기여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빠진 게 좀 아쉬운 거죠. 책은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그때 기본반도 좀 들었고.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는 게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 혹은 자유양식으로 쓸 때는 더 간결하게 좀 줄여내야 되고, 자소서 자체도 너무 길게 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내용 중심으로 500자씩 한 꼭지씩 그냥 타이트하게 써서 뭐 최대 3,000자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3뉴스 중심으로 우선 정리부터 다시 하기는 해야 돼요. 회사는 우선은 쓰고자 하는 회사에 맞춰서 산업을 공부해야겠지. 지금 우선 만약에 식품회사라고 한다면은 식품 수출이겠죠? 수입인가? 수입 수출? 수입. 그럼 식품 수입이 왜 되게 중요한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걔네들이 수입하는 식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식품 수입이 왜 되게 중요할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나올 거고, 거기서 혜경님은 수입을 담당할 거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직무 차원에서. 왜냐면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단계가 중요할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구매할 때 있어서 공급처 찾는 거 중요하고, 품질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인증받는 거 중요하고, 통관, 뭐 그리고 선적, 관리하는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계를 뭘 중심으로, 직무 자체에 대한 프로세스 중심으로 정리. 근데 혜경님이 그 업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유리하지, 정리할 때. 왜냐면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리고 혜경님 인생기술서 정리하면서 혜경님 경험 정리.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자소서는 오늘 했던 얘기 가지고서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뭐부터 해야 되지? 다요. 다. 다. 네. 체계를 잡아야죠. 나 산업 직무에 있어서 내가 뭐가 부족했었는지, 뭐부터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교과서부터 피고 정리부터 해야죠. 이론 공부부터. 그것부터 하는 건데 그게 자꾸 손에 안 잡혀서 뭐부터 하죠가 되는 거죠. 그 지원자들은. 자소서는 자소서대로 이력서대로 고칠 게 있잖아요. 내가 만연하게 쓴 건 만연하게 쓴 거대로 타이트하게 줄여야 되고, 이력서는 이력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고, 깔끔하게 정리할 거 정리해야지. 그럼 벌써 명확해졌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막막하더라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면 됩니다.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왜요? 예. 아 잠깐만 여기 있었네. 국토학 지원 등이. 맞아, 이거 봤었어 내가. 아 그래요? 아까 보신 게 입사 후 포부였어요. 포부였구나. 그렇지. 지원동에 딱 이렇게 됐고, 성장과정 딱 이렇게 됐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레이아웃이. 다 지워야 되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보세요.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직무 역량, 직무 강점은 디테일이 나오다 말았지만 입사 후 포부도 조금 더 간결하게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3장 이내 이력사항부터 깔끔하게 뭐 했는지 핵심적인 부분, 지원 동기, 역량, 강점, 주제, 성격 다 눈에 보이게 읽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해볼 수 있겠죠?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죠. 네. 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벌써 2시죠. 네. 그러게 컨설팅 2시간 할 줄 몰랐네. 아 형님 어떻게 오늘 네.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진짜 짧은 네. 시간 동안. 어우 되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네 지나갔고 머릿속이 많이 혼란스러우신 느낌인데.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라기보다는 아 나만 잘하면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부딪히면 항상 하셨잖아요. 어떻게든 하더라고 하긴 하더라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잖아. 맞아. 네. 전 혜경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ENFJ이시고 지금까지는 피하다가 마주하지 네. 못했지만 네. 문제점도 찾았고 네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 딱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되게 생각보다 저는 옥수님이 되게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때 수업 듣고 이랬을 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따뜻하게 잘해줘서 감사했고 네. 재미있었고 네. 앞으로 살짝 걱정도 되는데 2024년 그냥 적극적으로 차근차근 더 도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좋은 모습으로 개선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